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구속 여부에 따라서 특검이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진기훈 사회부 기자,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두 분 분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이제 네네. 그곳은 서부지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뭐 기일마다 이제 중앙지법으로 출석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건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렇게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 또 하나 뭐 특이할 만한 곳이 이제 이 영장실질심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정 네. 321호 법정인데 여기서는 이제 과거에도 이런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이 거물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영장 판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곳에서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당 대표 시절 영장실질 사건이 여기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출석을 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321호 법정의 특징까지 짚어주셨는데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일단 어떤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지 진 기자가 한번 쭉 짚어주시죠. 네, 우선 오늘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2시 22분쯤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소식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오늘의 심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제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필두로 해서 또 앞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었던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또 평검사 7명 등 총 10명이 특검팀에서 이제 출석을 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고 또 이제 이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이제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보셨듯 이제 직접 출석을 했고 또 김홍일, 김계리, 배보윤, 송진호, 유정화, 최명성, 최지우 변호사 등이 출석을 해서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양측에서도 좀 PPT나 이런 관련 자료들을 좀 상당한 분량을 준비를 했는데요. 내란 특검팀에서는 총 178쪽 분량의 PPT를 준비를 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좀 주장을 했고 또 이제 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대 자료를 또 준비를 해서 좀 2시간 정도씩 좀 비슷하게 좀 변론을 진행을 한 것으로 일단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6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 구속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진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 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1월에는 신문이 5시간 정도 진행됐었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결국에는 혐의 자체가 무척 많은데 그 많은 혐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뭐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도 과연 지난번 1월에 있었던 영장 실질 심사와 비교했을 때 시간이 더 얼마나 걸릴까 혹은 더 빨리 끝날까 이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혐의 사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이 혐의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입증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 혐의가 무척 많고 하나하나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우선 뭐 사실관계 거의 전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각종 뭐 지시와 혹은 관여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네. 관여를 한 바가 없다, 지시를 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까지 대응을 해왔고
있고 이러한 입장은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그러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거나 혹은 뭐 비화폰 서버 내역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지시한 바가 없다라는 식의 그런 진술을 하나하나씩 하고 있을 것 같고 뭐 그밖에 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된 또 그 폐기와 관련된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본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단 사실관계부터 하나하나 문제를 삼고 있을 걸로 보이고 네. 그밖에 지금 이 각 쟁점들에 대해서 법리적인 다툼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뭐 명확하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적법하게 청구가 된 영장, 그러니까 공수처가 법원에다가 적법하게 청구를 한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걸 집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 이것을 대통령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한다라는 주장을 뭐 검토를 해서 하고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당시 영장 자체는 부적법하게 발부가 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따라서 이 주장 역시도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을 내용으로 보입니다. 뭐 그밖에 또 하나 더 꼽자면 이제 국무회의와 관련돼서 직권 남용 혐의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무위원들 일부에 대해서 소집하지 않은 것, 또 혹은 소집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특검에서는 이것이 직권 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비상계엄 선포의 권한은 결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국무회의라는 것은 이제 자문적인 성격을 가진 기구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자체도 문제는 없었지만 설사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무위원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식의 법리적인 구성을 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 부분 혹은 법리적인 문제들 하나하나 쟁점을 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 과거의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쟁점을 하나하나 따지고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휴정도 그중에 2번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4시 20분경에 한 10분 정도 이제 휴정을 한 차례 좀 가졌고요. 또 오후 7시 아까 이제 김예린 기자의 연결에서도 이제 들으셨던 것처럼 석식을 위해서 이제 1시간 정도 휴정을 하고 8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신문은 다시 지금 재개가 돼서 진행이 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앞서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그 1차 심사의 신문 시간이 4시간 50분 정도 걸렸고 그 심사가 끝나고 나서 한 8시간 정도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의 그 발부가 된 바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때보다 신문이 더 지금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이런 어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이 준비한 PPT가 또 178쪽이나 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일이 또 다 이제 모든 거의 이제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 모두를 다툰 걸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굉장히 또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현장의 전원을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지금 이제 최후 진술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이후의 일정은 그럼 이제 심사는 이제 종료가 되고 그다음 일정은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이제 지금 이제 인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구속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 구속영장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은 특검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인치 장소를 두고서 이제 좀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심사가 진행된 직후에 내란 특검은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에 이제 인치를 하게 되든 거기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심사의 결과를 기다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제 그대로 이제 수감이 되는 절차를 밟게 될 걸로 보이고요. 또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된다면 이제 나와서 뭐 자택으로 복귀하는 이런 수순을 밟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영장 심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우선 뭐 이제 재판장이 그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에 대해서 최후로 이제 신문 기회를 주고 이미 그러니까 특검과 변호인 측에는 상당히 이제 의견 진술 기회는 부여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당사자에게 이제 신문의 기회 또 이제 발언의 기회를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1차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1차 영장 심사 때도 윤 전 대통령이 40여 분간 직접 발언을 했던 전례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오늘도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 또 이제 이런
어떤 구속의 부당함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좀 최후 진술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심사가 꽤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의 쟁점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장 심사의 쟁점을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혐의 사실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이 경호처를 통해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아폰 내역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 대통령 경호처 등을 통해서 이 전 사령관들에 대한 비아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건 이제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것 말고 이제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국무위원 일부에게 일부러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혹, 한편으로는 소집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해서도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않아서 그들의 시민권을 침해했다라는 직권남용 혐의가 지금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는 지금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폐기하고 또 요건을 갖춘 사후에 그냥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또 그 이후에 폐기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에 따라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들 모두 이제 구속과 관련된 그런 혐의 사유로 적시가 되어 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범죄 혐의들이 얼마나 중대한지 또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랑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높은지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것들이 결국에는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유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도주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나 혹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윤 전 대통령의 도주의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결국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범죄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높은지 이 부분이 이제 주된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앞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자체가 상당히 중대한 혐의다라고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또 결국 이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은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양측의 입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설득력 있는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검 측에서는 최근에 이제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측근들 그러니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과 같은 이런 측근들이 특검에서의 그런 조사에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특히나 변호인이 함께 있을 때 그 변호인은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이제 공통된 변호인인데 함께 있을 때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왜곡을 강요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을 거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떠한 그런 개입도 한 사실이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밖에 뭐 혐의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현재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의 쟁점을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있는 혐의 내용도 한번 기자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런 어떤 혐의 내용은 크게 이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좀 세 카테고리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계엄 전후를 둘러싼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행위들의 행적이 좀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66쪽에 걸쳐서 적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직권남용 부분으로 보면 우선 그 계엄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들만 선택적으로 이제 골라서 출석을 시켜서 국무회의에 진행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고요. 또 이제 여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봤고 또 이제 당시 대통령실로 하여금 이 계엄 선포가 정당한 것이었다 이런 어떤 자료들을 만들어서 뭐 외신 등에 이제 이렇게 언론 공보를 하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이제 직권남용의 이제 혐의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좀 이제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적 하자, 이게 이 계엄의 이제 절차적 하자를 이제 보완하고자
마련했던 그런 어떤 사후 계엄 선포문 이거를 이제 작성을 했다가 파기하는 이런 어떤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를 했다. 이러한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허위 작성 혐의 공범으로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를 해서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혐의를 명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지난 1월에 있었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거를 이제 저지하는 지시를 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들어가는 건데 경호처 인력들에게 뭐 이제 김성훈 전 차장을 통해서 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을 해라. 그렇게 해서 뭐 경찰과 공수처 인력들에게 좀 위협을 가해서 이런 어떤 체포영장 집행을 좀 막아봐라라고 하는 내용의 이러한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해서 이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로 이제 주된 혐의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밖에도 뭐 이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이런 비화폰 기록 삭제를 경호처 등에게 이제 지시를 했던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혐의에 적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구속영장 청구서의 주된 혐의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지금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구속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내란 혐의 재판에도 성실하게 나가고 있고 또 관련 피고인들 대부분도 구속이 되어 있어서 증거인멸이나 이런 우려가 그렇게 높지도 않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강변을 할 걸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충돌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직권남용 혐의 중에서 이제 계엄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을 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거는 긴급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리고 이런 어떤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는 데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 등 이런 일선에서 이제 알아서 한 일이지 대통령 자체의 이 개입이 많지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혐의를 또 부인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파기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모른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언론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린 거 이거 역시도 합당한 업무상의 지시였다. 이렇게 하면서 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제 비화폰에 있는 기록과 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른 조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런 체포 저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기본적인 입장은 이건데 사실은 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지금 계속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 왜냐하면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제 그런 입장을 계속 지금 견지를 하고 있고 이게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계속 좀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 주체가 공수처였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수사권이 좀 애매하게 문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건으로 인해서 구속 취소 결정까지도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석방 상태에 있는 상태인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전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불법적이고 또 이제 수사 주체도 불분명하지 않았던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를 한 게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도 또 강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좀 첨예한 의견 갈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진 기자가 이야기를 해줬듯이 구속 취소도 이끌어냈고, 그러니까 재판 지금 영장 심사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다라거나 어떤 그 재판상의 어떤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고민할 여지가 아예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혐의 하나하나를 모두 부인을 해왔고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일부라도 인정을 하는 것은 일관성 자체를 많이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도 구속 현 상황에서 혐의를 다 인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어느 하나의 이제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혐의, 그러니까 부인을 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단서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계속 유지가 됐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사실 뭐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산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의 그런 일관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든 혹은 뭐 일부 입장을 번복하더라도 영장 실질과 관련해서 이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계산까지도 조금 고려가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런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이죠. 40여 분간 직접 변론을 펼쳤었는데 오늘도 피자석에서 직접 본인의 입장을 밝힌 사실은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은 거죠. 네, 우선 지금 현장에서 앞서 이제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이 심사의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자들, 뭐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도 그 법정 근처에도 이제 가지 못하고 좀 이제 이런 어떤 외곽 취재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취재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어떤 뭐 중간중간에 뭐 이런 어떤 휴정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관계인들이 뭐 오가는 과정에서 좀 이제 살짝씩 저희가 정보를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선 어쨌든 뭐 이런 어떤 현장 관계자나 이런 전원에 의하면 지금은 이제 좀 최종적인 단계, 그러니까 당사자 본인의 그런 어떤 최후 진술이 일단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네. 또 이제 또 아까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했던 저 출입구에 지금 호송차가 대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또 지금 소식도 현재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경호차가 아닌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러한 그 아무래도 좀 이런 전후 사정들을 살폈을 때는 이제는 구속영장 실질 신문 자체는 끝이 종료가 임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죠.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준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사실 전해드리고 있는 뭐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속 뭐 전해드리고도 있고 많은 언론에서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특검에서 청구한 영장 청구서가 이제 유출이 된 건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유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좀 굉장히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영장 유출이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일단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 측에 이게 등사, 그러니까 복사를 해주거든요. 이 영장 자체를. 그래야지 이제 뭐 방어를 할 테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검에서는 본인들끼리도 이런 어떤 영장 청구서를 만들 때 본인들끼리도 이런 어떤 통신이나 이런 걸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뭐 문서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뭐 파기하고 이렇게 좀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썼다. 네. 그렇게 좀 밝히고 있어서 특검에서 유출이 됐을 리는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측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지금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사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이제 뭐 유출을 했다라고 보더라도 사실 영장 청구서는 특검의 관점에서 적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내용이 없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특검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우선 영장 청구서에는 실명과 실제 지위나 이런 개인 정보들이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네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개인 정보 유출의 혐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이게 또 변호인 측에서 만약에 또 유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이제 다른 또 법적인 문제가 또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사실은 뭐 특검에서 이런 어떤 뭐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면서 여태껏 본인들이 해왔던 수사,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이러한 진술이 이러한 혐의의 입증에 쓰였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또 나와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에서도 조금 지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영장 청구서에도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주요 관계인들, 뭐 김성훈 전 차장이라든지 강의
강희구 전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의 입회 여부에 따라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이러한 상황들도 보여지는데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또 이 영장 청구서를 입수해서 본인들이 어떠한 진술을 했다라는 거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 자체도 또 이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주요 또 참고인들에 대한 압박 수단이 또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또 해석을 하는 걸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민감하고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대담을 나누는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가 종료됐다라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9시 6분을 지나고 있으니까 약 이제 7시간여 신문이 진행이 됐고 그야말로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가 종료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단은 저 화면에서 보시는 저 출입구 앞쪽으로는 호송차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심사가 종료가 돼서 이제 좀 정리를 마친 다음에 나와서 바로 이제 저 호송차, 준비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서 구속영장 심사의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대로 이제 수감이 돼서 이제 구속이 되게 되는 거고 특검에서는 최장 20일 동안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예. 있는 이런 지금 대담 중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지금 막 보이고 있습니다. 7시간여의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지금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보이는데요. 네, 기자들의 질문 한번 들어보죠. 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체포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네, 오후 2시 22분부터 시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 조금 전에 종료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호송차에 탑승해서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걸로 보이는데요. 약 7시간이 넘는 신문이 이어졌죠. 예.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 조금 전에 종료가 됐고 지금 이제 호송차에 타고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로 바로 이동을 해서 예.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영장 심사 결과를 대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수감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수감이 된 상태에서 특검은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이 되는 네, 거죠. 만약에 그렇습니다. 발부가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 장소에 이제 그대로 수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특검의 입장에서는 최장 20일 동안의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석방이 돼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이제 자택으로 아마 이동하는 이러한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후에 일정과 관련해서 혹시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없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다들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일찍 이 신문이 끝이 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새벽, 좀 이른 새벽에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때와 비교를 하자면 이번 역시도 결국 자정을 넘겨야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더 그때보다 더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물론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될지 안 될지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만큼 자세하게 설시를 하는 그런 판결문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단하는 형식으로 결정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일단 진행되었던 내용들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쟁점들에 대해서 서로 강하게 대립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그런 것까지 그 결과는 한다면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이런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규정상으로는 이제 지체 없이 결론을 내야 되긴 하는데 지체 없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 얼마까지 시간적인 제약을 두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그걸 두고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혹은 중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 지금 상황 마찬가지로 이제 자정을 넘어서 새벽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결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가 종료되어서 이제 호송차에 탑승해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7시간가량 신문이 진행됐고요.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원의 판단만 남았는데 구속 여부는 아마 자정이 넘어서 결론이 날 거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치열한 공방이 오간 논쟁 가운데 어떤 쟁점이 가장 이슈였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다른 내용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뭐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중대한 혐의라고 꼽자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이에 대한 저지를 지시했다라는 혐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법제도 전체를 부인할 수도 있는 부정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결국 법원에서는 이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특검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을까 예측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전에 구속 취소가 됐을 때 하나는 구속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구속 취소가 되긴 했었는데 이제 그것 말고도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당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하나의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는 점이라는 것을 특검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이다 예상을 했을 거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부분 관련된 그런 법리적인 검토를 더욱 꼼꼼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논쟁이 오늘 재판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다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혐의의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은 하고 있고 그밖에 이제 결국 다른 사유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상당히 조금 공방이 오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하는 것은 객관적인 그런 증거를 숨기거나 혹은 폐기하는 것도 증거인멸에 해당하지만 이 관련된 참고인의 진술을 왜곡시키는 것 이건 역시도 증거인멸에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특검이 시작이 되고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더욱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출석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의 그 변호인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술이 갈린다라는 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충분히 최근까지도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주장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이걸 방어하는 논리를 상당히 신경을 썼을 거고요. 그래서 이 구속 사유와 관련된 부분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이 문제는 증거인멸의 우려 여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지금 저희가 화면을 분할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좌측 화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호송차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우측의 화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에 출석을 할 때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과 마찬가지로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나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진 기자에게 또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일단 영장 심사가 끝났는데 현장에서 전해지는 그러니까 좀 뭐 업데이트되는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선 일단은 이제 본인들도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발언을 했다. 최후 진술을 했군요. 예, 최후 진술을 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1차 심사 때처럼 이번 심사 때도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최후의 발언권을 얻어서 이제 발언을 해서 본인의 구속의 부당성을 이제 직접 피력한 그런 상황으로 일단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이런 어떤 오늘의 영장 실질 심사
심사에 대한 변론에 대해서도 좀 이런 어떤 요지들을 간략하게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네. 네, 우선은 이제 특검의 수사가 이런 어떤 개개인의 개개별적인 범죄 사실을 충분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고 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였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제 이런 좀 전제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좀 살펴보면은 특히 좀 주장을 했던 부분이 이런 동일 범죄 사실로 재구속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특검이 범죄 사실로 기재한 뭐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했다거나 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거나 뭐 외신 대변인을 통해 공보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내란 혐의와 관련된 뭐 수단과 뭐 결과에 의한 관계라서 이게 동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의 관계인데 이러한 동일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법한 구속영장 청구이다. 이렇게 지금 일단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하나 좀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반박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뭐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도 이런 어떤 뭐 일단은 뭐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분이다라는 그 주장, 그 기존에 있었던 주장을 좀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했고요. 또 이제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뭐 5분간 이루어진 졸속 국무회의다, 뭐 실제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제 국무총리와 장관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1시간 30분 정도가 진행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적 요건을 갖춘 국무회의이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또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밀행성도 또 강조를 했고요. 네, 그러고 또 이제 이런 어떤 사후의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좀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했고 또 이런 어떤 외신 대변인으로 이제 이런 어떤 공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뭐 대통령의 사실관계에 대한 이런 주관적인 인식과 정치적 평가를 전달하는 게 대변인의 역할이다. 즉 이러한 뭐 계엄 선포라는 게 굉장히 정당했고 또 이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정치적 평가가 들어간 거를 대변인이 공보했다면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견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비화폰 통화 삭제도 이런 어떤 뭐 경호처 간부들이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역시 또 혐의를 부인을 하는 이렇게 지금 개개별의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다 이제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체포 저지나 이런 시도도 없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뭐 허위로 이렇게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인다라는 외관을 만들려고 했다. 이러한 의혹들과 혐의들 그리고 이런 이게 지금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런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부인을 하는. 그래서 사실상의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특히나 이런 어떤 내란 혐의와 연결된 대부분의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내란 혐의와 연결된 이미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재구속 시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런 어떤 변론을 펼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전해지는 변론 요지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 윤 전 네네. 대통령 측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충분히 할 만한 그런 변호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물론 그게 어느 정도까지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우선 변호인 입장에서는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지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를 들었을 때 재구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재구속 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사실관계 같은 혐의에 대해서 한번 석방이 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속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원칙의 규정이고 네. 이제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부분 어쨌든 혐의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적용 법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큰 덩어리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중인데 거기서 일부만 떼서 따로 구속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속을 청구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은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뭐 죄명이 무엇인가, 적용 법조가 무엇인가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재구속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변호인으로서는 그런 점들 상당히 꼼꼼하게 주장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 외에도 뭐 사실관계 여부를 따진다거나 혹은 법리적인 부분들 상당히 이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변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의 고민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물론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바가 없다, 지시한 바가 없다, 몰랐다 이런 부분들은 뭐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 당부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법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법리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혐의들이 사실 뭐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전례들이 없는 상당히 특이하고 또 이례적인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이제 법원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변론 내용들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어쨌든 대부분 주장을 했다. 따라서 검토하는데 상당히 법원에서는 신중해질 것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호송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현재 관련한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이런 점도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구속 여부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사실 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긴 하지만 이 부분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결국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도주의 우려보다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범죄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 또 얼마나 입증이 됐는지 이 부분일 텐데 사실 지금까지 뭐 수사에 모두 임해왔다 혹은 재판에 출석을 해왔다 이 부분은 뭐 따지고 보자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뭐 특검에서도 사실 그렇게까지 강조를 할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았을 거고 당연히 뭐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점들까지도 주장을 하겠지만 일단 뭐 구속 여부를 결정할 만한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그런 우려가 보이는 정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혐의 같은 것들이 모두 입증이 되었다고 볼만한지 이런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현장에서 들리는 전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신문 마지막에 20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최후 진술을 한 것 이 부분 역시도 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진술을 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국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 기록과 또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그런 기록들이라든가 혹은 의견서 또는 변론 내용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을 판단을 하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가장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그런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신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의 그런 수사 혹은 재판 과정에서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스스로의 진술로 설명하는 것이 조금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내용 역시도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법원에서 봤을 때 이 당사자의 그런 진술 태도 내용을 보면 과연 구속을 할 정도의 그런 필요성이 인정될지 혹은 앞으로의 수사나 혹은 재판에 있어서 신병을 굳이 강제로 확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그런 절차들을 예상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술을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이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이 됐었는데 이 구속 취소 결정도 이번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일단 이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 부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재판 중인 혐의와 별개의 혐의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을 했고 또 따라서 아예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내란 혐의와 관련된 구속 취소 결정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고 보긴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어도 이 상황에 있어서는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별개의 사건이긴 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내란 혐의와 상당히 관계가 있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 완전히 배척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그리고 국민적인 그런 관심 역시도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속 취소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뭐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또 반대하는 여론도 그 이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그런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가장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 석방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의 결론 역시도 국민적인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되지 않는다 이 결론에 따라서 당연히 또 여론들이 비판적인 여론이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선례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는 그 점 역시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이제 재판부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물론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구속 여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예상하기 조금 힘든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다투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도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 중에서는 분명히 좀 고심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을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일단 전제를 해두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정황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된 그런 정황들이 상당히 좀 법원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볼 만한 쟁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과의 그런 가까운 측근들의 진술이 어떠한지 매우 중요한 진술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그런 태도들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모양도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그런 변호인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뀌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특검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 상황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인지를 하고 또 그때 진술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최근의 사실관계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법원에서 결국 실명을 좀 확보해서 구속을 할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판단을 예측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내란 특검의 수사, 또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만약 오늘 영장이 기각된다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특검으로서는 사실 앞서 한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 청구 시도가 어떻게 보면 특검 수사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 될 걸로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사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외환 혐의가 지금 빠져 있는 빠져있죠.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고 물론 지금 이제 오늘 구속영장 청구서를 이제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외환 혐의와 관련된 이런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의견서를 또 제출을 했다고도 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무래도 의지나 이런 구속 수사에 대한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특검에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청구는 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실 뭐 특검의 추가 기소로 또 이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추가 구속이 됐습니다. 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인영, 문상호, 노상원 전 사령관들도 줄줄이 다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다시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어떤 뭐 지금 이제 이 정점을 향하고 있는 건 어찌됐건 윤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구속 청구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긴 시간 진기은 사회부 기자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